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6일입니다. 새벽 7시 전입니다. 12상 계엄 사태로 고고TV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잠을 참 설칩니다. 깊은 잠도 못 자고 몇 시간 못 잡니다. 새벽 5시면은 어떨 적에 4시도 눈이 떠지고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 몰입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김정미님, 김정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고고TV에 한 달에 10만원 후원하시다가 지난 9월부터가 계속해서 후원하시는데요. 며칠 전에 11월 30일인가 후원하시고 어제 또 후원을 하셨습니다. 김정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후원금 내고 보세요. 이런 방송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시시각각이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모든 게 충격적이죠. 윤석열은 당장 그만둬야 되고, 또 윤석열은 탄핵을 당해도 쌉니다. 탄핵을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탄핵으로 끝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국힘은 한동훈을 대표로 필두로 해서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만큼은 탄핵을 막겠다. 꼴값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 한동훈이 6개월은 참는다. 6개월까지는 탄핵을 받겠으나 그 다음은 모르겠다. 치겠다. 윤석열을 치겠다. 그런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가 나옵니다. 꼴값 하는 겁니다. 오늘, 아니 내일 7일날 토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윤석열 탄핵 법안과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러죠. 탄핵은 막아야 되며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일단 김건희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윤석열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번 계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 내부에서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쓰레기 척결, 그 야당 척결이죠. 그거보다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이가 깔짝거리는 데에서 반발로, 즉 자기의 와이프인 정신적인 지주인 김건희를 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그냥 뭣도 모르고 계엄을 터뜨린 거예요. 김건희 지키려고. 그것뿐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에 의해서 전국이 확 갈려있죠. 결론 내리고 들어갑니다. 이재명, 이준석의 탄핵 선동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이재명, 이준석의 탄핵 선동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선도했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상대방을 해하면서, 상대방을 핥히면서 성장한 두 놈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언론과 시사평론가들이,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물러나야 한다는 대전제는 있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거 허황된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하는 과정도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민주당 진보 좌파층이나 또 일반 국민 일부는 탄핵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에서는 탄핵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명분이 뭡니까?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당해보니 너무나 시련이 있고 뚫고 나갈 힘든 시련이 있었다. 탄핵 트라우마 너무 강하다. 보수가 당시에 완벽하게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괴멸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든 유지하고 시간을 벌어서
정권 재창출, 재집권을 해야 한다. 시간 벌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한동훈이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공학적으로 탄핵과 비탄핵,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비탄핵으로 이 영상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결론 내려드립니다. 현재 시점이고 미래 시점이라도 윤석열이 이런 계엄이라는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도 이재명한테 못 이깁니다. 이재명이 돌파하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면은 윤석열이 탄핵하고 차기 조기 대선에 들어갈 경우에 이재명이가 대법원까지 판결이 안 나오고 돌파한다면은 무조건 집니다. 현재 그 정치 지형으로 무조건 집니다. 첫째, 한동훈은 윤석열과 쌈쌍둥이고 국민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에 파생되고 윤석열을 치면서 크려고 한 검사 쌈쌍둥이, 검사 이기 정권 한동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돌파를 하더라도 돌파하면은 현재 있는 오세훈, 홍준표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들은 도백을 하면서 시백을 하면서 한성부를 하면서 한성부 판윤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생하면서 살아온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한테 집니다.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극성 보수들, 저는 꼴통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에서 그 표를 갖다가 견인하려고 그러는데 중도 일반 시민들은 보수의 대권 주자를 다 버릴 겁니다. 안철수뿐이 안 남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비전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중도 지향성이 있는 안철수뿐이 이재명을 대적 못합니다. 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에 날아가고 계속하면은 사법 리스크에 날아가고 2심에서 이재명이가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가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은 민주당 애들은 현재 윤석열의 탄핵을 갖다가 시도하면서 이재명을 유지하려고 그럴 것이나 더 시간이 길어지고 탄핵이 불가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고 다른 대권 주자를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한동훈은 무조건 낭치고 오세훈, 홍준표도 힘듭니다. 뭐든 야권의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상대할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국힘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보수가 완벽한 계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게 꿈입니다. 꿈. 임무를 제대로 내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벌더라도 윤석열 탄핵을 안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다음 대권 재창출은 못 가져갈 것입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이준석 당하고 뭐 조국 당은 원래 그런 거고, 그죠? 이준석 당하고 이재명 당이 탄핵 선동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멸차게 밀어붙이죠. 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정치를 공학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권 노름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대권을 가져가느냐 대통령을 가져가느냐의 탄핵 싸움이 들어간 겁니다. 저도 윤석열이는 탄핵을 당해야 한다 생각하고 윤석열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탄핵만은 안 되냐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는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하고 이준석이가 탄핵론을 들고 나오는데 이재명이라는 놈도 자기 몸에 묻은 똥덩어리가 윤석열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걔는 지금 윤석열을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윤석열을 처음 만났을 적에 대표님 내가 인천 선관위를 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걸 터뜨립니다. 하여튼 이준석의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탄핵 선두에 서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를 개인적인 감정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가 계엄령에 의해서 압살당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제가 변명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요번에 계엄하는 거 보셨죠? 계엄군 진주하고 하는 꼬라지 보셨죠? 그게 계엄입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해프닝이에요. 소곡이죠, 소곡. 그냥 무대를 지대가 차려놓고 병정 왔다 갔다 하고 실패했다 막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탄핵을 하고 나면은 지금 보수 진영 국힘들거지들이 보수 진짜 괴멸된다. 너무 혹독한 실현을 하고 20년은 우리가 집권 못한다. 그거 바보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기 전에 20년 동안 집권 못할 리가 없습니다. 국힘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썩고 뭉그러진 인간들이나 집단들이나 민주당 놈들은 더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지금 진보 보수도 없어졌어요. 이익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놓는 간신이고 기회 죽인 정도 놈들만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그들은 구국의 정신이나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탄핵을 당하고 나면은 진짜 보수는 괴멸돼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민주당이 과거에 이해찬이가 한 말 20년 집권론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민의 성정입니다. 국민들은 항상 중간적으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놈들은 탄핵을 못 시킬까봐 공포스럽고 이놈들은 탄핵을 당할까봐 공포스러운데 자, 들어갑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집권 2년 반은 다 망가지고 윤석열이 손만 댔고 하려고 했던 것은 모두 파괴적인 형태에 들어간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비상계엄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6시간 만에 항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조롱을 받고 전 세계의 배척을 받으면서 외교 날아갔죠. 경제도 현재 불안하고 경제적인 면도 실익을 다 잃었죠. 국방도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2기가 1월 달에 진주를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계 정세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물론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를 지킨다 해가지고 트럼프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대한민국이 일단은 멈춘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탄핵이 들어가고 헌재에 들어가고 민주당 좌파 이준석류가 공격과 파괴를 시작하면은 그걸 오늘 또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다 발전을 했어요. 거의 다 발전을 하고 지금 36,000불의 1인당 국민소득인데 그것이 더 이상 얼마나 발전할지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세력이 일어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린 이때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번에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군 일부가 일어난 거죠. 김용일이라는 그 미치광이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고 또는 선진국 올라간 데서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과 국민성이 떨어질 때는 항상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대통령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정부 수반을 쫓아내고 몰아낸 경우를 우리는 고대보다 현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또 러시아 남아공이나 그리스나 그런 나라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탄핵을 우리가 8년 전에 당하고 또 지금 당하고 나면 말이죠. 뻑하면 탄핵이 들어갈 겁니다. 국민들은 야 탄핵 한번 피맛을 봤으니 요번에 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내가 그동안 진보 보수로 가자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들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야. 하여튼 좌파 근데 우파가 없어요. 하여튼 좌우로 따지면은 좌가 대권을 잡으면 또 우에서 탄핵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는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탄핵의 바람이 불고 정치는 더 망가지고 국격은 더 훼손되고 국력은 더 훼손됩니다. 후진국으로 중진국으로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 역사, 현대 역사 또는 좌우의 대립, 세계를 볼적에 또 우기성천하던 국력이 꺾어지는 순간을 보면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거에 대해서 저놈 때문에 더 급전직하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저놈 탄핵시키고 나면은 민주당이 잘할 것 같으냐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죠. 민주당 편, 국힘 편은 아닙니다. 전 지금 현재는 봅시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뽑아놨더니 국가 부채를 늘어가면서 2% 성장을 하고 희한한 소득 수요 성장을 나오고 남북 평화 실현을 하고 그죠? 국민들에게 꿈을 먹인다면서 몽상만 가르쳤고 탈원전하고 그 다음에 지 자자찬하다가 국민들의 민생고로 빠지고 끝났다는 거죠. 그게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보시면은 탄핵하는 건 맞으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혼란 가져와서 민주당에도 혼란 가져와서 이재명이 가져가면은 저놈은 아무 정치적인 이념이나 개념이나 민주적인 정치성이 없는 놈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온 놈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밟고 가족을 죽인 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2년 반 윤석열이 2년 반 앞으로 얼마 견딜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시대에서 가장 정치적인 타겟으로 공격당한 게 이재명이니 와이프까지 공격당했으니 저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이야 뭐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치 복권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걸 믿습니까? 또 이재명이라는 놈의 큰 과정을 보면은 주위에 사람이 있고 지금이야 민주당을 장악해서 사당을 시켰으나 성남시 경기지사직에 보면은 능력도 없고 자기만을 칭찬하고 자기만을 갖다가 편들어주는 사람을 성남시 경기도지사에 다 박아가지고 그들이 그 도정을 파퓰리즘으로 돈 뿌리는 걸 제외하고 뭐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놈들이 검사 정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희한 야리꾸리한 양아치 놈들을 갖다가 정부 국가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이때까지 걔가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은 예상을 우리가 못했죠. 설마 검사들만 쓸까? 지 술친구만 쓸까? 지 고등학교 동창들만 쓸까? 근데 실제로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은 난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한다는 거죠. 막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국가 정체성이 흔들려요. 또 탄핵을 당하면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력은 확실히 쇠락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남미가 처음에 남미 애들이 그 아르헨티나 같은 애들, 브라질 같은 애들이 40년 전에 우일성천할 적에 제3이론을 갖고 나왔죠. 그들이 망가지는 것이 다 파퓰리즘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도 지금 파퓰리즘을 쓰다 망가진 거예요. 건전재정 그거? 건전재정을 하면서 국가 부채가 200조 늘려버리고 파퓰리즘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안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알찬 국가 부를 갖고 있는데 남미로 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것은 당장에 감정적으로 탄핵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폭풍같이 몰아칠 국가 동력의 훼손과 정치의 멸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 국힘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국힘 애들이 탄핵 불가하다고 지금 외치는 언론에 뽑아내는 프레임을 보면은 그나 그런 거 당 싫어해요. 무슨 20년 집권 못해? 혹독한 실현을 당해? 국힘은 깨야 됩니다. 깨고 해체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가서 네 당을 차리거나 이준석하고 붙거나 그래야 되고 그래서 쇼당을 쳐야 돼요. 횡설수설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탄핵 뭐라 할 겁니까? 윤석열은 탄핵돼야 되고 국힘은 망가졌고 전 윤석열이 끝났다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살아남는 거 저게 정상적인 집단이냐 이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탄핵 이후에는 당장 윤석열을 갖다가 깜빵에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싶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걸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건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건 뭣도 모르고 쥐가 박근혜 탄핵시키고 살모사같이 또 들어와가지고 국힘 당대표가 되고 지금 나가서 또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쌈마이들이 정치하는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망가지더라도 요번에 탄핵을 막아야 되고 어차피 탄핵을 진행하나 탄핵을 막아라 망가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국힘은 끝난 거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쫓아내야 됩니다. 그놈도 살모사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